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상위권 이슈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게 오후 3시였으니까요. 지금 이제 저녁 5시 15분을 지나고 있고 임명장을 받은 지 거의 24시간 만에 조금 전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가결이 됐죠.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직무대행에 이은 4번째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 처리입니다. 국회가 당연히 임명하고 추천해야 될 3명의 몫을, 그중에 특히 야당목 2명을 민주당이 추천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여당이 해야 될 1명의 몫에 대해서는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을 하는 형국입니다. 오늘 심사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임명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특정 정당이 당파적 목적을 위해 탄핵카드를 이처럼 악용한다면 법치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네,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보신 그대로 고성으로 얼룩졌던 조금 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상을 만나봤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찬성 186, 반대 1, 무효 1 가결이 됐는데 총 투표수 188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직무는 곧바로 정지가 됐는데요. 이제부터 속보를 좀 만나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곧바로 이진숙 위원장 임명장 받은 지 단 하루 만에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만나볼 얘기는 이거예요. 불과 30분 전에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서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북한의 오물풍선과 무슨 차이냐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국회가 이제 탄핵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탄핵안이 아마 야당 의원들 중에서 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제가 추측한데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해외 토픽감으로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루 만에, 직무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그 직무와 관련돼서 탄핵 소추를 한다? 아마 역사상 유례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례는 없을 겁니다. 예. 자, 그게 버젓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소한 뭐 몇 달 이랬다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단 하루입니다. 하루 만에 지금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뭘 했을까요? 결국 이진숙 위원장이 들어와서 한 일은 지금 방문진과 KBS 이사진을 선정하는 일, 그 일이 전부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야당에서는 2인 체제로 운영했다. 근데 2인 체제 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죠? 지금 야당이 추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피 신청을 뭐 통과했다는 건 이건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탄핵 소추를 했어요. 예. 그러니 지금 대통령실도 사실상 이거는 방통위의 업무를 사실상 중단시키는 거거든요. 예. 즉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에 관련된 각종 결정뿐만 아니라 통신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예. 것들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지금 방송과 통신 관련 결정 자체가 지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한 명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리 그렇지만 야당이 한 정부의 어떤 기능 자체를 마비시킨다? 그것도 하루 만에 일한 사람을 이렇게 마비시킨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정말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오물풍선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정말 이거는 오물풍선을 넘어서서 야당의 어떤 국정 파괴라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 파괴다. 뉴스탑 10 직전에 벌어졌던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입법부인 여의도 국회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가 됐고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 정확히 한 4시 45분쯤인가요? 브리핑을 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의 목소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하더니 일주일 만에 또 헌정사상 유례 없이 취임 단 하루 만에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을 꺼내들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입니까? 대변인, 정혜전 대변인의 이 발언 톤, 뭐 여러 단어 수위만 보더라도 대통령실도 단단히 뿌리 나서 강경 기전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네. 거의 이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통과를 오물 탄핵, 최대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싶어서 가장 심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 단어를 쓴 것 같은데, 그게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단어인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예. 그러나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강하게 비판하고 싶은 의도에서 그런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예.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1차적으로 두명 체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하는 과정, 그건 그렇게까지 급하게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직 그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도 남아있는 상태였고 예.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기피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피 신청 대상자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에요. 박문진 이사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박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결정을 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예.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냈는데, 그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그걸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피 신청 대상이면 사실은 제척 사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회의 들어가서 나는 제척 사유가 안 되라고 본인이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것도 과연 그럼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왜 했냐 이렇게 뭐 비판을 하지만 예. 실제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했던 여러 행태들을 보면 탄핵을 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저런 단어를 쓰셨는데, 이제 헌재의 재판을 기다려봐야겠죠. 예. 어떤 경우가 나오는지 기다려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한동훈 대표도 뭐 이진숙 위원장이 뭐 직무 시작하자마자 불과 하루 이틀 만에 탄핵할 완벽한 사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무고 탄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동훈 대표는 무고 탄핵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오물 탄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좀 몇 개 읽어보면 그러게요. 오물풍선과 무슨 차이냐라고 했고, 야당은 국민적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했습니다. 오물 탄핵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용산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다. 예, 사퇴하지 않고 탄핵의 악순환을 끊겠다, 이렇게까지 강조했습니다. 폭주에 맞서서 당당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것, 이 정도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서정욱 대변인, 아니 서정욱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근데 이제 아까 최진봉 교수, 이현정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대통령실의 기조가 확고하고 더 강경해진 이유가, 저기 보시면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서 당당히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겠다. 그동안 보면 이동관, 김홍일 전임 방통위원장은 야당이 탄핵 소추안 발의하니까 자진해서 물러났거든요.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 새 국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결국은 이제 그 야당이든 아니면 여당이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MBC 정상화, 예. MBC 사장을 해임할 거냐 안 거냐, 이게 중요하다 봅니다. 근데 전임 위원장들은요, 예를 들어 이제 그 탄핵이 돼버리면 방통위 업무가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MBC 사장을 교체하는 게 어렵죠. 근데 이번에는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첫날에 빛의 속도로 정광석과처럼 KBS 이사와 그다음에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를 이제 그 의결했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되고 예. 가장 시급한 거는 처리가 된 거예요. 예. 자, 이제는 헌법재판소 가면요, 예. 당분간 이게 마비가 되겠죠. 예. 그럼 이게 누가 책임이냐는 저는 이래 봐요.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이거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진숙 책임입니다. 예, 이진숙 위원장. 책임입니다. 인용되면. 예, 근데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 책임이죠. 예, 왜? 검사가 기소할 때 무죄를 받으면 검사 책임이고 예. 유죄가 되면 피고인 책임이잖아요. 똑같은 논리죠. 예. 이게 기소기 때문에 예. 따라서 탄핵 헌법재판소 결과를 보고 예, 만약에 기각이 됐다. 이러면 이게 민주당이 잘못한 탄핵이잖아요. 모든 방통위 마비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예. 아마 이제 당장에 급한 거 MBC는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실에서도 한번 이게 다퉈볼 만하다. 100% 이긴다. 잠시만요. 변호사로서 서 변호사께서도 헌법재판소 가서 한 서너 달,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방통위 등에는 마비가 되겠지만 헌법재판소 판단을 본다면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그 KBS 수준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 예. 이미 2인이 의결한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예. 그러게 위법은 아니다. 예. 이미 그 선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인 체제가 뭐 이진숙 위원장 책임이 없잖아요. 본인 책임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거의 9대 0으로 기각이 된다고 보는데 예. 문제는 이제 이거 신속성이에요. 이제까지는 6, 7개월 걸렸잖아요. 예. 이제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는 3일이면 각하한다는데 3일은 좀 과장이고 예. 제가 보기에 한두 달 내에 왜 법률적인 2인 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다툴게. 따라 저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이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시키니까 탄핵 폭주에 맞서서 당당히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겠다.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일단 들어온 속보는 이러고요. 또 추가 속보 나오면 저희가 또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볼 건 짚어보겠습니다.